내 아들이 별 2개라는데. 이 말에 부대 정문 앞에 서 있던 한 대위가 피식 웃었다. 별 2개요? 무슨 개 이름이 그렇게 비리게 생겼대요? 그러나 그는 몰랐다. 허름한 옷차림, 손에는 빵이 담긴 종이봉투. 그 속에서 묻어난 세월의 흔적. 그는 대한민국 육군 사단장이자 별 2개 장군의 아버지였다. 그날 군복무 중인 손자 면회로 부대 정문 앞에 한 노인이 빵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손자 좀 전해주면 안 되겠나? 이놈이 좋아하던 빵이라. 하지만 경계 근무 중이던 대위는 고개를 저었다. 민간인은 출입금지입니다. 음식물 반입도 안 됩니다. 차갑게 닫힌 철문 앞에서 할아버지는 더는 말하지 못했다. 손자의 앞날에 혹여 누가 될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렇게 빵은 흙에 묻은 채 땅에 떨어졌고 할아버지는 묵묵히 돌아섰다. 그 사실을 아들은 까맣게 몰랐다. 합참 주요 회의에서 국방을 논의하던 중 그는 후배 대령의 비리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문건 속에 담긴 사진 한 장. 빵을 들고 서 있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 이게 언제? 그의 분노는 군단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날 오후 그는 직접 부대를 방문했다. 병사들을 집합시킨 그는 모든 사실을 공개했다. 과연 어떤 결말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그날로 돌아가 보시죠. 새벽 4시 작은 제과점에 불이 켜졌습니다. 박종호 할아버지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76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거르는 모습은 마치 오랜 춤사위처럼 익숙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맛있게 만들어야지. 종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은 군대에 있는 손자 민우를 면회하는 날이었거든요. 종호는 민우가 가장 좋아하는 단팥빵과 소보로빵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반죽을 완성하고 오븐에 빵을 구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종호의 손마디는 부어 있었고 관절염으로 구부러진 손가락이 아팠지만 그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손자 면회 가는 날이죠? 옆 가게 주인 김영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민우가 제일 좋아하는 빵을 만들고 있어요. 아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종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향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종호의 마음속에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 군인이 될래요. 16살 민우의 결심이 생각났습니다. 손자의 아버지도 그리고 그의 아들 이상훈도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상훈은 지금 육군소장으로 투스타 사단장까지 올라 가족의 자랑이 되었지만 종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걱정이 자리했습니다. 군대는 힘든 곳이란다. 정말 가고 싶니? 네, 할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 대화가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종호는 손가락 마디가 아파도 매일 아침 빵을 만들었습니다. 제과점은 아들을 잃은 후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고 손자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기 위해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빵이 모두 구워졌습니다. 종호는 가장 예쁘게 나온 빵들을 골라 특별한 상자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 포장이 잘 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부대 안민우에게 가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종호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손자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우는 병장으로 진급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민우가 벌써 병장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구나. 2시간의 버스 여행 끝에 종호는 드디어 부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대 앞은 분주했고 면회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면회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빵만이라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민우 병장에게 줄 빵이라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종호가 정문의 대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현우 대위는 차가운 눈빛으로 종호를 훑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면회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정 대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종호는 빵 상자를 내밀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우리 민우가 좋아하는 빵을 구워왔어요. 이것만이라도 전해주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정대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빵이요? 여기서 밀가루 냄새를 풍기시면 안 됩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정대위의 말투에 종호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빵 상자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대위는 빵 상자를 발로 차버렸고 정성스럽게 만든 빵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더러워. 당장 치워요. 이런 냄새 나는 것이 우리 부대에 들어올 수 없어요. 종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치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세게 친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이 말만 남기고 종호는 돌아섰습니다. 손자에게 전해주려던 빵은 이미 더럽혀져 버렸고 그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종호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빈 손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더 큰 상자에 더 많은 빵을 담아갈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종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들 이상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민우 면회 다녀오셨다면서요? 종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몸이 좀 안 좋아서 가지 못했어.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훈은 이미 중요한 위치에서 큰 책임을 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종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배신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그저 오늘 조금 피곤할 뿐이야. 전화를 끊은 후 종호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자에게 빵을 전해주지 못한 것도 서러웠지만 아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종호는 내일도 변함없이 새벽에 일어나 빵을 만들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이상훈 소장은 창가에 서서 훈련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도 병사들은 구령에 맞춰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마음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은데. 이상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느껴진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씩씩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노크 소리에 이상훈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참모장교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한미연합훈련 결과 보고서입니다. 상부에서 매우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이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은 그의 전략적 판단 덕분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장애물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휘 아래 훈련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사들의 노력 덕분이죠. 이상훈의 겸손한 대답에 참모장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장님, 이번 성과로 중장 진급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 가슴이 살짝 뛰었습니다. 중장 진급은 그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할 뿐이죠. 참모장교가 나간 후 이상훈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훈련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그도 저곳에서 땀을 흘리며 훈련했던 시절이 있었죠. 문득 학창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태진과 함께 사관학교를 다녔던 시절이었습니다. 태진은 항상 그의 뒤를 쫓아왔고 둘은 치열한 경쟁자였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너를 이길 거야. 태진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건강한 경쟁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진의 눈빛에는 질투와 적대감이 깃들었습니다. 이상훈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현재 강태진은 대령 계급으로 인근 부대의 지휘를 맡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이상훈은 태진이 자신을 향한 적대감을 여전히 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상훈은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오늘 좀 괜찮으세요? 종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 괜찮지. 너는 늘 바쁜데 이렇게 자주 전화해주니 고맙구나. 이상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투에서 무언가 숨기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민우 면회 안 가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훈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냥 날씨가 안 좋아서 다음에 가려고 했어. 이상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시간을 내서 아버지를 직접 찾아뵙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상훈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부대 내 정보망에 접속해 민우가 있는 부대의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화면을 들여다보던 이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민우의 부대에서 갑작스러운 면회 취소가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해당 부대의 CCTV 접근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소장님, 왜 이런 요청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안 담당자의 질문에 이상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 문제입니다. 제 아들이 그 부대에 있거든요. 몇 시간 후 이상훈은 부대 정문의 CCTV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버지가 빵 상자를 들고 부대 정문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상훈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면서 이상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현우 대위가 아버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빵 상자를 발로 차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상훈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군인다운 자제력으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정 대위가 다른 장교와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 대령님 지시대로 했습니다. 그 노인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상훈의 귀에서 피가 달아올랐습니다. 강 대령, 강태진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강태진과 정현우의 통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훈의 승진을 막으려면 그의 약점을 찾아야 해. 아버지를 이용하면 흔들릴 거야. 통화 내용을 들은 이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의무를 소중히 여기던 강태진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상훈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진의 계략은 단순히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큰 음모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이상훈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롭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의 눈에도 결의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략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훈은 새벽녘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사 작전을 준비하듯 꼼꼼하게 단계별 전략을 구상했죠. 그의 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야. 군 내부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일이야. 이상훈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장교 5명을 선발해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모두 그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었죠. 오전 8시 이상훈의 사무실에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죠. 이상훈은 조용히 문을 잠그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할 일은 공식적인 임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정의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상훈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장면에 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면회 거부가 아닙니다. 강태진 대령이 저희 승진을 방해하기 위해 계획한 조직적 음모입니다. 최민석 중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상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태진 대령의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를 조사할 겁니다. 군 물자 횡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이상훈은 각 팀원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작전명은 정의의 빛이었습니다. 그의 전략적 사고는 이번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절대 정식 조사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겁니다. 팀원들이 떠난 후 이상우는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 제과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과점에 도착하자 달콤한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익숙한 향기에 이상훈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빵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서툴지만 열정 가득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종호는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힘겹게 반죽을 누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종호는 아들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훈아, 갑자기 웬일이냐? 이상훈은 아버지 앞에 서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깊게 팬 주름, 평생 고생하신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부대에서 있었던 일 모두 알고 있어요. 종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반죽을 치대던 동작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이상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밀가루 반죽이 묻어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이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부대 CCTV를 봤어요. 정현우 대위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다고요. 종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상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늘 강인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지고 상처받은 노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떡하니? 너에게 걱정 끼치기 싫었는데. 이상훈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밀가루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 품에 안겨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절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종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속에 쌓아온 감정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 괜찮아. 할아버지는 이런 일에 익숙해. 이상훈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익숙하다는 표현이 그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견뎌오셨을지 생각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부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상훈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정의를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이상훈의 특별팀은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석 중령은 강태진 대령의 부대 물자 관리 기록을 조사했고 다른 팀원들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틀 후 팀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강태진 대령이 3년 동안 군 물자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빼돌린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례도 여럿 발견했습니다. 소장님,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비리네요. 최중령의 보고에 이상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대위의 배경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강태진 대령의 친척이었습니다. 태진이 그를 특별히 부대에 배치한 것이었죠. 이상훈은 정현우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부대원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한 병사의 증언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정 대위님은 처음부터 강한 압박을 주셨어요. 특히 이민호 병장에게 유독 엄격하셨습니다. 이상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우까지 괴롭힘을 당했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이상훈의 팀은 강태진 대령과 정현우 대위의 비리에 관한 완벽한 증거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상훈은 이 자료를 군 검찰에 제출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군 내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는 조사 내용에서 아버지에 관한 부분을 최소화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군 조직의 투명성과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상훈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복수심에서 벗어나 더 큰 정의를 위해 싸우는 지휘관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우는 막사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장 계급장을 달았지만 최근 그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이 평소처럼 농담을 건네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야, 너 요즘 왜 그래? 할아버지 면회 못 오셨다고 그렇게 풀이 죽어 있을 거야? 옆 침대의 동료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면회에 오셨다가 모욕을 당했다는 소문이 부대 내에 퍼졌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가 괜찮으실까? 민우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제과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손자를 위한 마음 하나로 밤낮 없이 일했죠. 할아버지의 단팥빵.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빵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었죠. 그 빵에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훈련장으로 향하는 민우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정현호 대위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왜 정 대위가 자신을 특별히 더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민우 병장, 전방 3보 전진. 예상대로 정 대위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민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너의 할아버지 빵집 하신다면서? 정 대위의 질문에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빵 맛있나? 지난번에 맛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 대위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민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뜻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모욕당한 그날의 일을 은근히 들추는 것이었습니다. 민우의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었고 눈앞의 사람은 상관이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대답 못하겠나? 내 할아버지 빵이 그렇게 맛있다면서. 정대위의 도발에 민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그 순간 정대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당당한 대답에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는 네가 전담한다.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민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울분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욕한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민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뜻밖에도 아버지인 이상훈 소장이었습니다. 민우야,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버지. 갑자기 전화를 다 주시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전화를 주시는 일은 드물었죠. 할아버지 면회 오셨을 때 있었던 일 알고 있단다. 민우의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아시지?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그게. 걱정하지 마. 모든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너는 그저 평소처럼 군 생활에 충실하면 돼. 이상훈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대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현호 대위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어두웠고 간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상부에서 특별 감사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우는 문득 할아버지의 제과점이 그리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빵을 굽는 모습, 따뜻한 오븐에서 나오는 달콤한 향기,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갑자기 부대 방송이 울렸습니다. 이민우 병장은 즉시 지휘 통제실로 보고하라. 민우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휘 통제실에 도착하자 낯선 장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우 병장, 나는 최민석 중령이라고 합니다. 이상훈 소장님의 지시로 왔습니다. 민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저번 주 할아버지께서 면회에 오셨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민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동료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만 동료들에게 할아버지께서 모욕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최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은 더 큰 조사의 일부입니다. 민우 병장은 앞으로 정대위에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 주세요.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정말로 움직이고 계신 걸까요? 그날 저녁 강태진 대령이 갑자기 부대를 방문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험악했고 정대위와 오랫동안 비밀 회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현호 대위가 갑자기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대원들 사이에 혼란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상부에서 무슨 조치가 내려진 모양이야. 정대위 뒤에는 강대령이 있다던데. 민우는 이 모든 소문을 들으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는 특별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곧장 할아버지의 제과점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빵 냄새가 그를 반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반죽을 치대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종호는 손자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민우가 왔구나. 어쩐 일로 휴가를 받았니? 민우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앞치마에서는 밀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에 민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종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우리 민우가 보고 싶었단다.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상훈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상훈의 눈빛은 평온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은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종호는 아들과 손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빵과 가족의 따뜻함으로 가득 찬 이 순간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한 달 후 군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훈은 사무실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강태진 대령은 군 물자 횡령과 권력 남용으로 구속되었고 정현우 대위는 직위 해제 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투쟁이 마무리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이게 끝은 아니야. 이상훈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강태진과의 일은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군 내부의 부조리와 권력 남용이라는 더 큰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모장교가 들어와 격려를 했습니다. 소장님, 중장 진급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훈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참모장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훈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군 내부 인권 개선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세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이 변해야 합니다. 이상훈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참모장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장님. 아니, 이제는 중장님이시군요. 이상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계급은 단순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책임감과 의무를 의미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훈은 아버지의 제과점을 찾았습니다. 종호는 여느 때와 같이 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더 굽어진 것 같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종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왔구나.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버지는 항상 제 마음을 읽으시네요. 오늘 중장 진급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종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의 표시였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우리 아들. 네 별이 하나 더 늘었구나. 이상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평생 빵을 굽고 가족을 위해 일해온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별은 저 혼자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으니까요. 종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 능력으로 이룬 거지? 이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군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부대에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민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너도 곧 저녁이지.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두 다 루예요. 그리고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새로운 부대장님이 할아버지 빵을 주문하셨어요. 장병들 간식으로 매주 배달해 달라고 하셨대요. 종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정말이니? 이런, 나 혼자서는 그 많은 빵을 만들 수 없을 텐데. 민우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전역하면 도와드릴게요. 제과제빵 학원도 다닐 거고요. 종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너도 빵을 만들고 싶니?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처럼 정성과 사랑이 담긴 빵을 만들고 싶어요. 이상우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제과점이 손자에게 이어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상우는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군 인권 개선 프로그램의 첫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부대의 대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을 지키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군인들의 인권과 존엄성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상훈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강태진 대령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권력은 책임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요. 회의가 끝난 후 한장교가 이상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중장님, 사실 저는 강 대령님 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잘못된 지시에 따랐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 갑시다. 장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경례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석 달 후 종호의 제과점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빵집이라는 새 간판이 걸렸고 가게는 2배로 확장되었습니다. 민우는 저녁 후 제과제빵 학원에 다니며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이상우는 바쁜 일정에도 매주 제과점을 찾았습니다. 그날도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와,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종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요즘은 군부대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와. 민우가 많이 도와줘서 다행이야. 민우는 앞치마를 두른 채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빵이 유명해졌어요. 지난주에는 시장님도 다녀가셨대요. 이상우는 뿌듯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이렇게 다시 꽃피우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종호는 특별한 빵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내가 특별히 만든 거야. 너를 위한 거지. 이상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별 모양의 빵이 3개 있었습니다. 2개는 금색 장식이 있고 하나는 은색 장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종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별을 빵으로 만들어 봤어.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을 거예요, 아버지. 그날 저녁 3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상훈은 자신의 어깨에 놓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자 정의를 실현할 의무였습니다. 이 별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죠. 종호와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빵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정의가 만들어낸 향기였습니다. 이상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지휘관이 되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투스타의 무게를 감당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빵집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종호와 민우는 매일 아침 함께 빵을 굽고
많은 손님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제과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했고 창의적인 레시피로 가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상훈이 가게를 방문할 때면 종호는 항상 특별한 별 모양 빵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3개의 별이 모두 금색 장식으로 빛났습니다. 이상훈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했기 때문이었죠. 빵 냄새가 가득한 가게 안에서 세 남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함 그리고 정의가 실현된 세상에 대한 희망의 소리였습니다.